안녕하십니까. 인천을 사랑하는 시민들과 함께하는 최정학 선생입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남동구 이야기, 남동구의 땅 이름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동면 지역입니다. 남동구는 옛 인천 도읍의 조동면, 주안면, 남촌면 이렇게 세 개 면으로 되어 있다는 거 다 공부하셔서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만수동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만수동은요, 북쪽에 많은 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남 정맥으로부터 내려오는 산줄기가 남쪽으로 흘러내려오는데 고스란히 만수동의 모습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자, 만수동 한번 보실까요? 만수동의 지도를 보시면 만수동은 남북으로 길고 동서로 폭이 좁다는 걸 아실 수가 있죠. 만수동은 하나의 법정동에 6개의 행정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옛날 지도를 한번 보신다면 조동면이 보이고 있습니다. 저 조동면에서 오늘날의 만수동, 또 장수동, 운현동, 서창동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만수동은 조동면에서 가장 서쪽에 있고요. 북쪽에 많은 산들을 가지고 있는데 한남정맥의 인천 구간에서 가장 중요한 산들입니다. 조동면의 중앙에 보시면은 강 물줄기가 보입니다. 강 물줄기는 왼쪽에 만수천이고요. 동쪽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강은 장수천입니다. 만수천과 장수천이 합류하는 지점이 단박마을인데요. 그 지도에 표현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자, 만수동은 동서 간의 거리가 2.6km, 남북 간이 4.4km입니다. 면적은 현재 6.11 제곱킬로미터이고요. 6개 행정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동구 만수동은 만수 1동이 0.73, 만수 2동이 1.27, 만수 3동이 0.9, 만수 4동이 0.96, 만수 5동이 0.54, 만수 6동이 1.73 제곱킬로미터입니다. 만수 6동이 가장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고요. 만수 2동이 산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1.27 제곱킬로미터로 두 번째로 넓은 면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구는요, 만수동에서는 만수 2동이 가장 많습니다. 22,533명이고요. 만수 6동이 22,249명 순으로 나갑니다. 나머지 동들은 2만 명이 안 되는 그러한 인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4년 9월 현재 만수동의 인구는 109,681명으로 약 11만 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만수동의 이제 지형, 지리적인 특성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수동은 북쪽에 한남정맥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한남정맥의 인천 구간의 중요한 산들이 만수동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성주산으로 들어온 한남정맥은요, 서쪽으로 거마산을 거치고 거마산에서 문어미 고개를 지나서 문어미 뒷산으로 연결됩니다. 문어미 뒷산에서 광학산을 거쳐서 철마산으로 들어오죠. 이 철마산은 만수산을 거쳐서 서쪽으로 주안산을 지나서 법성산으로 이어지면서 한남정맥의 부평 구간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우리 만수동의 북쪽에 있는 산지는요, 흔히 철마산괴라고 부릅니다. 철마산괴, 괴자는요 덩어리란 뜻이어서 여러 봉우리들을 거느리고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철마산괴는요, 철마산 정상을 중심에 두고 문어미 뒷산에서부터 만활산까지 이 전체가 하나의 괴를 이루고 있어서 철마산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한남정맥이 어떻게 만수동 지역으로 지맥을 형성하는지를 보겠습니다. 자, 우선 지금 녹색으로 이제 지맥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철마산 북동쪽으로 흐르는 작은 지맥이 북예봉과 앞산으로 이어지겠고요. 그리고 철마산에서 서쪽으로 만수산, 주안산, 법성산으로 이어지는 한남정맥의 주 구간이 있죠. 그래서 이 사이가 부평 가족공원인데요. 이곳이 바로 굴포천을 내는 발원지, 굴포천의 최상류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철마산 괴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줄기들은 앞산과 법성산 그 사이를 지나서 신촌, 부평의 신촌 지역을 지나서 부평 평야를 북쪽으로 가로질러 가게 됩니다. 자, 주안산 남쪽을 한번 보실까요? 주안산 남쪽에서는요, 남쪽으로 녹색으로 표시된 산줄기가 남쪽으로 쭉 내려오다가 길병원쯤에서 서쪽으로 흘러갑니다. 그것은 수봉산까지 이어지게 되고요.
그 수봉산에서 용영고개, 독쟁이고개와 용영고개를 지나서 하익동을 거쳐가지고 문학산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의 줄기는 녹색 선을 쭉 봐주시면은요, 남쪽으로 내려오는 산줄기가 있습니다. 남쪽으로 내려오는 산줄기는 수산으로 내려오죠. 수산으로 내려와서 중경산을 거치고 오봉산을 거치면서 고잔동 끝에 그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한 줄기는 수산에서 서남쪽으로 쭉 이렇게 반달 모양을 그리게 됩니다. 자, 이러한 산줄기가 주안산에서부터 내려오는 산줄기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문어미 뒷산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문어미 뒷산에서 노란색으로 한 줄기가 내려오고 있죠. 문어미 뒷산에서 바로 국골산하고 이어지는데요. 문어미 뒷산에 있는 마을이 수연부락입니다. 저 수연부락과 만수 이동 사이가 보세익고개가 되겠는데요. 문어미 뒷산이 보세익고개를 넘어서 국골산으로 내려오고, 이 국골산이 거머리산을 거쳐서 초곡산으로 이어지게 되죠. 그리고 초곡산에서 아주 완만하게 조동능선이라고 해서 이것이 단박마을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그럼 단박마을 지역은 해발 10m에서 0m 사이에 아주 낮은 지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 조동능선이 장수천과 만수천을 구분해주는 그러한 물벽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자, 또 하나의 능선을 보시겠습니다. 성주산에서 내려오는 능선이 소래산을 거칩니다. 소래산으로 남쪽으로 내려와서 소래산 서쪽으로 연락산을, 또 연락산에서 상하산을, 또 상하산에서 치악고개를 지나서 만수동의 비자니산으로 내려오고요. 이 비자니산에서 서창동의 장하산까지 내려가는 그러한 능선입니다. 이 능선이 변화가 심하면서 아주 긴 능선을 만들어내서 남동구의 동쪽에 중요한 그러한 산 흐름을 보여주겠습니다. 자, 이 능선에서 갈라지는 작은 산줄기들이 있죠. 관모산으로 하나 흘러가고요, 용등산으로 하나 내려가고요, 그리고 치악고개에서 걸제 능선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걸제천 앞까지 산줄기가 내려가겠습니다. 그리고 연락산에서 곧바로 남쪽으로 내려오는 산줄기는, 작은 산줄기는 음실능선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러한 산줄기들을 넘어가는 고개들이 있겠죠. 그래서 문어미 뒷산과 광악산 사이를 넘어가는 고개를 별고개, 성현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문어미 뒷산과 국골산을 지나는 그런 고개가 보세익 고개입니다. 그리고 문어미 뒷산과 거마산 사이를 지나가는 높은 매가 되겠죠. 이 높은 매를 지나는 고개가 문어미 고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남쪽으로 보시면 비자니산, 비자니산의 중간 고개, 능선을 넘는 그러한 고개가 구룡 고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산줄기들 사이사이는 수계, 즉 하천의 구역이 되겠는데요. 우선 9월 수복 능선과 노년 고잔 능선으로 내려오는 주안산으로부터 시작되는 이 능선들은 승기천 수계입니다. 그리고 이 능선과 조동능선 사이에는 만수천 수계가 형성이 되겠고요. 이 조동능선과 동쪽의 비자니 능선 사이에서는 모든 물들은 장수천으로 흐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음실능선과 걸제능선 사이는 운현천 수계가 되겠습니다. 자, 1970년대 만수동 지역을 한번 보실까요? 만수천에 여러 작은 물줄기들이 살아있는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수천과 만수천이 합쳐지고 이 물줄기가 소래염전의 서북쪽으로 흘러 내려가서 소래염전 서쪽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쪽에서는 뱀내천이 내려오고 운현천이 합류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하천들이 복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승기천 역시도 1970년대까지는 복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승기천의 모습이 그대로 보이고 있고요. 남동염전 동쪽으로 물줄기가 빠져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이제 만수동 지역은요, 지금 만수산 남쪽으로, 만수천 동쪽으로, 그리고 장수천 서쪽으로, 그래서 조동능선의 서쪽 지역에 만수동이 위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만수동의 땅 이름의 이제 변천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수동은요, 인천 도호부 조동면에 담방리, 노상리, 조동 이렇게 세 개의 큰 마을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담방리는 지금의 만수 육동 지역이 되겠죠. 만수 육동 남쪽 지역입니다. 그래서 두 강이 만나는 지역입니다. 만수천과 장수천이 합류하는 지역이고, 그래서 지대가 낮고, 지대가 낮다 보니까 홍수가 나거나 혹은 홍수와 서해바다의 밀물이 합쳐질 때, 그럴 때는 이 지역이 침수가 돼서 물이 넘쳐서 담방담방거린다, 첨벙첨벙한다. 그래서 담방리라고 부르는 지역이죠. 노상리라고 하는 곳은요, 장승배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장승배기는 수원으로 가는 길이겠죠. 인천 도읍부에서 수원 쪽으로 가는 길에 장승이 서 있었죠. 장승이 서 있던 길이기 때문에 장승배기라고도 했고요, 혹은 노상리라고도 불렀던 지역입니다. 조동은요, 초곡산 그 주변이 되겠습니다. 조동은 곧 샛골이죠. 조동이라고 쓰고 샛골이라고 읽는다, 혹은 조동이라고 쓰고 새말이라고 읽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조자는요, 새 조자를 쓰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풀입니다. 풀. 억새, 또 지름새, 솔새, 또 새, 이게 다 이제 새라고 하는 풀의 종류들이 있겠죠. 이러한 이제 풀들이 많은 동네다. 그래서 새골, 새말, 혹은 한자로 조동이라고 쓰였던 것입니다. 조동의 서쪽 지역은 하촌이라는 마을이요, 하시들이 많이 살았다 해서 하촌이기도 하고요. 하촌의 북쪽, 오늘날의 만수 사동 지역은 또 박촌이라고 불렀습니다. 또 만수 이동 지역은요, 쇠판이, 쇠판이라는 것은 쇠를 판다, 그러니까 철광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철을 파는 산, 철을 파는 광산이 있는 산이다. 그래서 철마산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이고요. 예전에는 만수산이라든가 이런 이름을 쓰지 않았습니다. 철마산이라는 이름을 썼고요. 철마산의 여러 봉우리들 중에 하나인 지금 남쪽 봉우리를 오늘날 만수산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어미 뒷산에서 철마산으로 가는데 중간에 있는 봉우리가 광악산입니다. 그래서 만수동은 만수산과 철마산과 광악산과 문어미 뒷산이 만수동에 이렇게 머리 같은 그러한 이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촌은 김씨들이 많이 살았다, 그래서 김촌이라고 불렀던 지역입니다. 자, 이런 이제 마을들이 하나로 이제 묶이게 되는 게 1914년 부천군이 신설이 될 때, 즉 일제강점기에 일제가 행정 대통합을 하면서 부천군을 만들어낼 때 남동면이 생기죠. 조동면과 남촌면을 합쳐서 남동면이 생기는데, 이 남동면에 만수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수동, 만수리라는 이름은요, 1914년에 처음 들어오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오래된 땅 이름이 아니라 1914년에 생긴 이름이다. 그래서 장수라든지 장수리, 만수리, 이 목숨 숫자가 일본 사람들이 좋아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연수, 만수, 장수 이렇게 숫자 많이 들어가는 것은 그때 형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1940년에 인천부가 확장을 할 때 만수정, 정자를 붙여서 만수정이라고 그랬고요. 1946년 해방 이후에 인천부 만수동으로 이름이 환원이 되었습니다. 1949년에는요, 인천부가 인천시가 되었기 때문에 인천시 만수동이 되었고요. 쭉 거쳐서 1979년에 만수 1동과 만수 2동으로 분동이 되었습니다. 만수 1동과 만수 2동으로 분동이 되었다는 것은 그 시기에 인구가 상당히 늘어났다는 뜻이겠죠. 인천의 도심이 확장되면서 만수동 지역에 인구가 상당히 늘어나면서 79년에 1, 2동으로 분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가 이제 지나면서 만수동에는 또 아파트가 상당히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만수동에 주공아파트 단지가 형성이 되게 되는데, 주공아파트가 1980년대에 대거 자리를 잡게 되면서 1983년에 만수 3동이, 그리고 1989년에 만수 4동이 분동이 되어서 행정을 시작했습니다. 또 1991년에는요, 만수 5동이 자리를 잡게 되었고요. 1993년에는 만수 6동이 탄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1993년까지 만수동은 6개의 행정동을 갖는 인천에서 매우 중요한 그러한 동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고요. 1988년에 남동구가 탄생을 할 때 만수동이 정말 중심이 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만수동에는 우리 남동구청이 있고 남동구 전체에 행정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옛 지도를 한번 보시면 만수동의 옛 지명이 그대로 살아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곡이라고 되어 있는 곳, 조곡이라고 되어 있는 곳이 샛골
혹은 조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조동의 왼쪽에 하촌이라는 이름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죠. 그리고 그 남쪽으로는 도로, 수원으로 가는 도로에 장승배기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아래로는 만술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만술이 밑에 가로 열고 담방리라고 함께 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강이 만나는 지점 담방리가 되는데요. 두 강이 만나는 그 지점 남쪽으로 아주 넓은 농경지가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만수천과 장수천 주변으로 넓은 농경지가 자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촌의 북쪽에 보시면 성현이라고 또 표기가 되어 있죠. 별고개, 이별고개인데 이 옛 지도의 등고선으로 보자면 성현의 오른쪽이 문어미 뒷산입니다. 그리고 성현의 서북쪽이 광악산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행정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수일동입니다. 만수일동은 만수동 전체에서 가장 가운데 있고요. 만수동의 중심이었던 곳입니다. 만수 6동에 남동구청이 생기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만수동의 가장 중심지이고 인구 밀도도 상당히 높고, 그리고 만수 1동 북쪽으로는 백범로가 지나갑니다. 그리고 만수 1동의 남쪽으로는 인주대로가 지나가고요. 그리고 구월로가 또 함께 모입니다. 그래서 구월로와 백범로가 모이는 지점, 그 지점이 이제 하이웨이 주유소가 있었던 곳인데요. 그래서 그 남쪽이 바로 만수 1동입니다. 그리고 만수 1동은 만수천의 복개 구간의 일부를 또 지나고 있고요. 만수 1동 안에는 건설기술 교육원이 또 자리를 잡고 있죠. 그리고 사만 1차, 사만 2차 아파트가 자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 사만 아파트가 있던 자리는 옛 보르네오 자리입니다. 보르네오 인천 공장이 있었던 그러한 곳이죠. 그리고 만수 1동에는 문성여상이라고 하는 만수동을 대표하는 그러한 학교가 있었습니다. 문성여상은 지금 논현동으로 이사를 가서 금융고등학교로 다시 명칭을 바꾸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성여상 북쪽에 문일여고가 자리를 잡았죠. 그래서 지금 문일여고가 들어와 있고 문성여상 자리는 남강 하우스 스토리 아파트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만수 1동에는 옛 법원 등기소가 또 자리하기도 했었고요. 만수 1동에는 만수 1동 성당이 또 있고요. 만수 중앙감리교회라고 하는 아주 또 큰 교회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만수 1동에는 만성중학교가 있고요. 동부교육청이 만수 1동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만수 1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자, 이번엔 만수이동을 보시겠습니다. 만수이동 위성지도로 보시면 정말 산이 상당히 많죠.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그런 동네고요. 만수이동 전체가 지대가 높은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수이동은 문어미 뒷산 에서 광악산으로 이어지면서 그 사이가 별리언으로 넘어가는 곳이 만수이동이고요. 그리고 철마산, 그리고 만수산, 이렇게 해서 광악산, 철마산, 만수산으로 이어지는 능선이 만수이동을 휘감고 있는데요. 오늘날 광악산에서부터 만수산까지 만수산 무장의 길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만수이동에 여러 이제 산들 그리고 주변의 동들을 볼 수가 있죠. 만수이동의 서쪽은 만수 3동이고요. 만수이동의 남쪽은 만수 4동이 되겠습니다. 자, 만수이동의 북쪽에는요, 부평구 일신동과 부평구 구산동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만수이동 하면 이제 만부마을로 유명하죠. 만수동과 부평을 이어준다. 그래서 만부마을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만부마을 바로 위에는 만수산 무장의 나눔길이 있고요. 김남식 선생님의 땅을 무장의 길을 할 수 있게 제공을 했다고 해서 김남식 선생 기념비도 무장의 길 입구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네이버 지도에서 이제 보시는 건데요. 광악산과 철마산, 만수산으로 산들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철마산이 북해봉으로 또 앞산으로 이어지는 그런 산줄기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수이동 3부 아파트 자리는요, 후생농장이 있었던 곳입니다. 후생농장은 인천을 대표하는 독립운동가이자 교육가셨죠. 우리 제물포고등학교 교장선생님으로 잘 알려져 계신 기령이 선생님께서 후생농장을 세우셨거든요. 후생농장을 통해서 젊은이들이 낮에는 농업을 하고 저녁에는 공부를 하면서 독립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인재를 양육하셨던 곳이기도 합니다. 또한 만수이동에는요, 만수시장이 있어서 우리 남동구를 대표하는 전통시장의 하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만수이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자, 이번엔 만수 3동을 보시겠습니다. 만수 3동도 절반 이상이 산지입니다. 만수산 서쪽 지역이 되겠고요. 우리 만수 3동을 대표하는 것은 도룡룡
계곡, 도룡뇽 마을이라고 하는 곳이죠. 그리고 벽산 아파트가 자리를 하고 있고요. 만수 3동 남쪽으로는 백범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도룡뇽 마을입니다. 도룡뇽 마을로 들어가는 입구에 세워져 있는 그러한 간판인데요. 도룡뇽이 활짝 웃으면서 우리를 반기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도룡뇽을 또 반기고 보호해야 될 것 같은데요. 도룡뇽들은 1급수에서만 알을 낳고 또 알이 깨어나게 됩니다. 도룡뇽 계곡에는요, 3월까지도 얼음이 남아있는 곳입니다. 그 정도로 아주 시원하고 또 물이 깨끗합니다. 1급수인데요. 이곳의 도룡뇽들은 2월 말에서부터 한 4월 중반? 혹은 4월 말까지 알을 낳아요. 알을 낳을 때 순대 모양의 알을 낳습니다. 그리고 도룡뇽 알이 있는 곳에는 항상 산개구리들의 알들이 있어요. 그래서 개구리 올챙이들과 도룡뇽들이 함께 경쟁을 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룡뇽 마을이 우리 고장에 있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만수산과 함께 청정지역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만월산 터널을 보시겠습니다. 만월산 터널은 만수 3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위치가 철마산입니다. 만월산은 지금 이 사진에서도 보이지가 않죠. 지금 왼쪽에 보시면 지금 구름다리가 하나 보이는데요. 구름다리 왼쪽이 그것이 만월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만월산 터널은 만월산을 지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인천에서 대표적으로 터널 명칭이 잘못 부여된 그러한 곳입니다. 철마산 터널이라고 하든지 이름을 바꿔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만수 3동 행정복지센터의 모습입니다. 자, 이번엔 만수 4동을 보겠습니다. 만수 4동 지역은요, 동쪽이 산지고요, 서쪽은 아파트 단지와 또 주거지가 있겠습니다. 만수 4동의 동쪽에는 거머리산이 있고요, 거머리산 동남쪽으로는 초곡산이 있습니다. 거머리산은 꾹골산에서 내려오고요, 꾹골산은 무너미 뒷산에서 이어진다는 건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이 능선이 조동 능선이 되겠습니다. 자, 만수 4동의 남쪽은 백범로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것이 왼쪽에 거머리산, 오른쪽이 초곡산이 되겠습니다. 백범로 위에 있는 육교가 되겠습니다. 자, 만수 4동의 행정복지센터 모습입니다. 만수 5동을 보시겠습니다. 만수 5동의 북쪽은 백범로, 그리고 중간 지역은 구월로가 동서로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구월로와 함께 지하에는 인천 지하철 2호선 구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만수 5동에는 만수역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만수 5동 서쪽은요, 만수천 구간인데요. 그 만수천의 모습입니다. 복개되기 전에 만수천 구간이고요. 복개 공사를 하고 있었던 그 당시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만수 5동의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자, 이번엔 만수 6동을 보시겠습니다. 만수 6동은 서쪽으로는 수산이 있고요. 그리고 북쪽으로는 인주대로입니다. 그리고 남쪽으로는 아파트 단지고, 그리고 단방마을 아파트 남쪽에서 장수천과 만수천이 만나겠습니다. 만수6동 동쪽 지역은요, 영동 고속도로가 내려가고 있고요. 그리고 비자니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수6동에서는 영동 고속도로가 끝나는 그런 이제 종점, 그리고 영동 고속도로가 시작되는 시점, 이것이 만수6동에 위치하고 있고요. 영동 고속도로가 끝나는 지점부터는 문해미길, 문해미로가 되겠죠. 자, 만수6동에 영향을 끼치는 이제 능선, 아까 보셨던 비자니 장하 능선이 비자니산을 거쳐서 장하산으로 내려가는 그 산줄기가 만수 6동을 지나고 있고요. 이 산줄기가 장수천의 동쪽 물벽이 대주고 있습니다. 자, 만수 6동의 모습이고요. 만수 6동 주민자치센터가 있는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자, 만수 6동에는 남동구청이 자리를 하고 있죠. 그리고 남동구청이 건축되는 과정의 모습입니다. 남동구청이 지어질 때 만수천은 복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만수천 물길이 그대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만수6동 하면은 장승배기가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우리 만수6동에 있었던, 즉 장승배기에 있었던 장승의 모습입니다. 자, 만수6동의 옛 모습입니다. 장승배기, 또 단방리,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 만수6동은 장수천이 지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장수천 물길이 조성이 되어 있고, 장수천 물길 따라서 또 산책로라든가 자전거 도로도 되어 있어서 만수6동 주민들이 장수천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수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장수동은 전 면적이 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산지입니다. 우리 남동구에서 가장 산지가 많은 동네고요. 면적이 꽤 넓습니다. 7.05제곱킬로미터이고요. 동서 간의 거리가 3.5, 남북 간의 거리가 3.1km입니다. 장수동은 북쪽으로 성주산과 거마산을 가지고 있고요. 동쪽으로는 성주산과 소래산이 되겠습니다. 남쪽으로는 연락산과 맞닿아 있고요. 장수동의 한복판에는 인천대공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인천대공원 동쪽으로는 마니골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인천대공원 서북쪽으로는 수연리 혹은 수월리, 수연마을이라고 부르는, 또 요즘은 수연부락이라고도 하죠. 그런 마을이 있어서 문해 밑고개 남쪽에 마을을 형성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천대공원 입구에 장작골이라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개의 부락으로 형성되어 있는 곳이 장수동입니다. 장수동은요, 장작골의 장자와 수연부락의 숫자를 따서 장수동이라고 이름하였습니다. 장수동의 서쪽 지역은요, 국골산, 거머리산, 초곡산으로 이어지는 조동능선이 되겠습니다. 자, 장수동의 북쪽을 보실까요? 한남정맥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남정맥에서 남쪽으로 흘러가는 산줄기들 이미 보셨죠? 조동능선이 있고요. 그리고 소래산을 거쳐서 연락산을 거치고 관모산, 그리고 비자니산으로 이어지는 비자니능선, 그리고 연락산에서 곧바로 남쪽으로 내려가는 음실능선을 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비자니 능선에서 관모산으로 이어주는 줄기, 그리고 용등산으로 이어지는 작은 줄기, 그리고 소래산에서 곧바로 내려오는 또 산줄기가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산줄기들 사이로 계곡이 있고, 이 계곡에서 나오는 물줄기들이 모여서 장수천을 형성하고 있고요. 그리고 연락산에서 상하산과 비자니산으로 이어지는 그 능선 아래로 운현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수동은 장수천과 운현천을 내는 그러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장수동에서요, 북쪽으로 넘어가는 고개들이 있죠. 우선 무너미 고개가 있습니다. 수연마을에서 부평, 구산동을 넘어가지고 송내로 이어지는 그러한 고개가 무너미 고개입니다. 그리고 광학산과 무너미 뒷산 사이는 별고개, 이별고개죠. 그것은 만수 이동에 위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장수동에서 부천으로 넘어가는 고개가 있는데 그게 바로 와욱고개죠. 그리고 와욱고개 동쪽으로는 하욱고개가 되겠습니다. 장수동의 모습입니다. 일반 지도로 보고 계시고요. 우리 장수동 하면 아무래도 천연기념물인 장수동 은행나무, 800년이 넘은 정말로 귀중한 은행나무입니다. 또 그 장수동에 있는 산들의 모습입니다. 지금 이 산은 상하산입니다. 그리고 상하산 동쪽으로는 관모산이 되겠습니다. 상하산으로 들어오는 왼쪽의 산은 연락산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산은 어떤 산인가요? 오른쪽에 높은 산이 소래산이고요. 소래산 왼쪽으로 낮은 산이 연락산이 되겠습니다. 성주산에서 소래산으로, 소래산이 다시 연락산으로, 연락산이 상하산으로 이어지는 그런 산줄기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는 장수동을 대표하는 산이죠. 거마산입니다. 수도권 제1순환선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수도권 제1순환선과 영동고속도로가 끝나가지고 문해밑길이 부천으로 향하는 그러한 장수 IC 근방이 또 보이고 있고요. 장수 IC 왼쪽으로 이제 무너미 뒷산으로 한남정맥이 이어지겠습니다. 그리고 높은 빌딩 두 개가 보이시죠? 그거는 부천의 리첸시아입니다. 그리고 거마산 오른쪽으로, 거마산 동쪽으로 보이는 산이 성주산이고요. 거마산 앞에 호수가 보이죠? 이게 인천대공원의 대공원 호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인천대공원에서 장수천 물줄기가 이제 남쪽으로 내려오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신데요. 장수천 물길을 인도하고 있는 물벽이 돼주고 있는 산들을 보시겠습니다. 성주산과 거마산에서 내려온 물들이 모여서 인천대공원의 호수에 모였다가 그 물들이 지금 용등산과 초곡산 사이로 물줄기가 빠져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십니다. 그리고 관모산이 뒤에 또 보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인천대공원 장수동에는요, 백범 김구 선생의 동상이 있고요. 김구 선생의 어머니이신 광락원 여사의 또 동상이 있죠. 광락원 여사가 김구 선생이 인천 감옥에 갇혀 계실 때 옥바라지를 하기 위해서 김구 선생에게 밥을 갖다가 주는 그러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수동을 지나는 그러한 도로, 그래서 백범, 김구 선생과 강락원 여사를 기리기 위해서 백범로라는 도로 이름이 붙은 것입니다. 자, 장수동을 관할하는 행정동은 장수 서창동이 되겠습니다.
자, 장수동은요, 법정동인데 장수 서창동에 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수동의 모습과 장수 서창동의 행정동과 법정동의 모습을 제가 비교를 해드렸습니다. 장수동을 관할하는 장수 서창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자, 이번에는 서창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와, 서창동이다. 자, 그림 지도가 2개나 보이죠? 이 지도를 만들기 위해서 아미고가 정말 애썼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 시민들과 남동 구민들이 남동구를 공부하는데 매우 편리하고 또 쉽다고 이야기들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서창동은요, 동서 간의 거리가 2.4km, 남북 간의 거리가 3.4km입니다. 면적은 3.91제곱킬로미터이고요. 이 서창동은 제2경인고속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북쪽은 장수 서창동이고요. 남쪽은 서창 이동이 되겠습니다. 우리 서창동은 남동구 전체에서 약간 동쪽으로 치우쳐져 있고 서창동의 동쪽은 산지입니다. 그리고 서창동의 남쪽은 옛 바닷가 지역인데요. 소래습지 생태공원과 맞닿고 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왼쪽에는 법정동이고요. 오른쪽에는 행정동입니다. 그래서 서창이동과 장수 서창동으로 구분되는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운현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와, 운현동이다. 자, 운현동 역시도요, 산지가 많은 곳입니다. 운현동도 남북이 길거든요. 동서간이 1.6km, 남북이 3.2km입니다. 전체 면적은 2.99제곱킬로미터고요. 2023년 12월 현재 306명이 거주하는, 그래서 운현동은 국정동으로서 인구가 매우 적기 때문에 장수 서창동 안에 묻혀서 법정동이 행정동으로 드러나지 않은 그러한 동이 되겠습니다. 자, 운현동의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운현천이 우선 보이죠? 운현동 전체를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운현천이 흘러내려가고 있습니다. 이 운현천은요, 뱀내천이랑 만나게 되고요. 운현동의 한가운데는 또 음실마을이 있고요. 이 음실마을에도 음실천이라고 하는 소하천이 있어서 뱀내천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백범로에서 이어지는 42번도가 이 지역을 지나게 되죠. 그래서 치악고개, 세고개, 연락골을 지나게 되는데 연락골은 추어마을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이 연락골을 지나면 곧바로 시흥시가 됩니다. 그래서 운현동은 시흥시와 경계하고 있는 그런 동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운현동의 대부분의 지역이 산지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이 되고요. 그리고 음실까지 내려오는 그러한 산줄기를 음실능선이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운현동 법정동의 모습이고요. 운현천의 모습입니다. 상당히 깨끗하죠. 그리고 중대백로가 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운현천이 뱀내천과 만나는 수문입니다. 뱀내천은 우리 남동구 안내를 통과는 하지 않지만 바로 인접하고 있으면서 남동구의 물줄기들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운현천과 음실천을 받아내고 있죠. 이번에는 이제 행정동인 장수 서창동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수 서창동은요, 장수동, 운현동, 서창 1지구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장수동 전체, 운현동 전체, 서창동에서는 제2경인고속도로 북쪽에 서창 1지구가 장수 서창동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의 인구는 서창 1지구가 장수 서창동의 인구에서 가장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장수 서창동은요, 2024년 9월 현재 18,575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장수 서창동 행정복지센터의 모습입니다. 자, 이번엔 서창 2동을 보시겠습니다. 서창 2동은요, 아파트 단지죠. 그래서 서창 1지구와 2지구 합쳐서 미니 신도시를 이루고 있고요. 제2경인고속도로 남쪽이 서창 이동이 되겠습니다. 서창 이동의 서쪽으로는요, 장수천 물길이 황해바다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소래폭으로 흘러가는 그런 물줄기가 서창 이동과 더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서창 이동의 동쪽은 장하산이 있습니다. 장하산이 있어서 장하산의 또 서쪽에 있는 학교가 장서초등학교가 되겠죠. 그리고 장하산 동쪽에 걸제천이 붙어 있고 이 걸제천 또한 뱀내천으로 흘러가겠습니다. 걸제천 아래로요, 뱀내천 바로 밑에 청룡저수지가 있고요. 그리고 범배산이라는 그런 작은 산도 있어서 우리 창동 주민들이 산책하기 위해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그러한 물줄기가 뱀내천 그리고 청룡저수지
등이 되겠습니다. 서창 이동은 현재 37,665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인구죠. 서창 이동의 모습입니다. 자, 서창 이동 행정복지센터의 모습이고요. 창동의 대표적인 또 문화유적이라고 할 수가 있죠. 월성 박씨 묘역의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걸제천의 모습입니다. 지금 이제 걸제천은 소하천으로 분류가 되고 있지는 않지만 천은 하천이죠. 그래서 행정적으로는 소하천으로 분류는 되지 않지만 줄기는 살아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와 인천이다 남동구 이야기 땅 이름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남천면 지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